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4회를 맡은 한주희입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이지영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민의 일꾼을 뽑는 날. 다들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고심의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토론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포항시 북구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3명의 후보가 모두 초청이 됐습니다. 또 토론회 순서와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김정재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재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이재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 공약 검증 토론과 공통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후에 주도권 토론, 즉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과 공통 질문 주제는 포항시 북구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각 후보의 시작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이며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자녀 발언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오준기 후보가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준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물가는 치솟고 가계소득은 떨어지고 부채 증가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매년 4천 명의 청년들이 떠나고 지역 경제도 엉망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을 겁박하고 공천에만 목매어 포항을 외면해온 김정재 의원의 무의미한 임기 연장을 막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아직은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만들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 30조, 인구 6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청와대 선임 행정관,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대표 등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과 기업 경영, 정치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오랜 세월 많이 단단해졌고 잘할 수 있는 준비도 마쳤습니다. 지난 7회 경북도지사 선거 때 포항에서 보내주신 42% 지지에 조금만 더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기호 1번 오준기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입니다. 어느새 봄 기운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싱그러운 봄 향기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포항에 명운이 걸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적처럼 만든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2년 어땠습니까? 거대 야당의 횡포에 가로막혀 대통령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심판을 하자느니 탄핵을 하겠다느니 겁박만 해대는 야당입니다. 야당의 횡포, 의회 독재, 이번 총선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압도적 총선 승리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우리의 포항의 미래 100년을 향해 확실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3선 의원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경험과 실력을 갖춘 3선 국회의원이 돼서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갓 시작한 영일만 대교를 조기에 착공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2차 전지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과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정재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시작 발언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한 분이 제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재를 꼭 이겨달라고. 아, 이게 민심이구나. 저는 그분의 절규에 찬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방송 토론은 공약 검증이어야 되겠지만 인물 검증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공약도 결국 사람이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삼선을 김 후보는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위험한 삼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중심에만 들려고 했지 시민을 위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선이 되면 현 시정이 2년 시장 임기 동안에 정치판에서 화합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시장과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화합을 한다고 믿는 시민은 이제 없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 시민들을 위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거들을 사유화한다면 우리 포항 시민들의 손에만 막급할 뿐입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저 이재원이 포항 발전을 위해서 포항 발전의 가장 저해 요인인 김정재를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무소속 기호 7번 이재원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별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해 보시고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며 공약에 대한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정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의 첫 번째 약속은 영일만 대교의 조기 착공과 완공입니다. 지난 10수년을 학수고대해온 우리의 소관 사업입니다. 꿈만 같던 영일만 대교가 정권 교체와 함께 1,3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만 3조 원이 넘게 풀릴 겁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는 이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조기 착공과 완공을 통해 여당 3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발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랜드마크로 만들어 우리 포항을 환동의 물류 중심 도시, 국제적 관광 도시로 키워내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약속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우리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그칩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최대 취약지로 분류됩니다. 지방 소멸,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의대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의사 과학자 양성을 통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포항에는 4세대 방사선 가속기를 비롯해 세포막 연구소 등 수많은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기에는 최적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포항의 의대 설립은 국가 차원의 필수 사업입니다. 저는 이미 의대 유치를 위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3선이 되면 김정재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2차 전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입니다. 1,000만 평 이상의 추가 택지를 조성을 위해 포항시와 LH와 함께 뛰겠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한전, 수공과 함께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저 김정재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가 기호 2번 김정재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공약에 의과대학 유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유치는 우리 포항 시민들의 염원이죠. 포항 시민들이 다 나섰을 때 저는 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신데 국회의원으로서 목소리가 보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공동 행사에 이름을 올린 것 외에는 주체적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기 전에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포항시장이 나서고 인구 30만 명이 우리 서명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네, 질문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호 2번 김정재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대 유치는 우리 포항 시민의 염원이었고 지속적으로 저도 포항시장과 함께, 포항시와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의대 설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원 후보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국회의원이 한 일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소상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과대학 설립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방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수적이고 또 우리 그 포항이 바이오 헬스 산업 유치를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장 그 방사광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도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모두 설립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의과대학, 처음에 R&D 연구 중심 의과대학이었죠. 유치하는데 그 밑바탕이 됐고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법대로라면 의대를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지금 개정안을 준비해 놨고 제가 3선으로 당선이 되면 제1호 법안으로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대해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지금 포스텍 의대라고는 안 하고 의과대학을 하시는데 포항은 사실은 포스텍 의대입니다. 지금 포스텍 법인의 이사장이 현재 누굽니까? 아직 그대로 회장이 바뀌면 이 이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 바뀌고 하는 데 있어서 김정재 후보는 뭐 전혀 역할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도대로 보면 우리 포스코 홀딩스가 물적 분할로 서울로 갈때 범대기의 기업 간섭이라고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으셨죠. 미래기술연구원이 우리 그 포항 중심 운영되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런데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그 포스코 홀딩스 포항 주소 이전에 늘 주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시위할 때도 함께 했었고 모든 성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종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시위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제가 국회 본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상황 이외에는 모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하는 와중에도 제가 23개 시군구를 돌아다니다가도 포항에서 함께 그 시위를 할 때는 꼭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해상 시위를 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위할 때는 당연히 뭐 국회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 포스코 회장한테도 저희가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포스코 홀딩스 주소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위에 제가 여기 계신 이재원 후보는 한 번도 현장에서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미래기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사의 포항 이전을 저는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위 현장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오시지 않으셔서 저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오준기 후보가 기호 2번 김정재 후보의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시간 30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김정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수 확보 추진을 공약하셨는데요. 포항시의 계획상 이미 영일만 산단의 경우에 2025년까지 공업용수를 하루 6만 톤 추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산단에서 바다로 방류하는 연폐수와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산단은 더 확장될 텐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철 산업, 그러니까 철강 산업 때도 저희가 환경 문제가 포항에서는 굉장히
풀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 오염이 있었고 그걸 많은 시민들이 인내하고 지난 50년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의 어떤 사회적 어떤 상생을 주장을 할 때 포항이 받았던 그런 어떤 환경적 피해를 저희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포항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양극재 생산도 저희가 그 제1 메카로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일으켜질지는 우리가 아직 모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다 모두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준기 후보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은폐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용수 공급도 조금 전에 다 준비되신 것처럼 얘기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 공장이 추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용수 공급도 계속 필요하고요. 지금 환경 문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삼선이 되면은 이거 2차 산업과 관련해서 산업부와 환경부 그리고 모든 그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자료 요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네, 답변 시간 종료가 됐고요. 이에 대해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은폐수가 아니고 하면 되죠. 은폐수가 아니고 연폐수입니다. 2차 전지 등 산업 특성에 맞는 산단 인프라와 환경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과정에 8개에 달하는 연계 교통망이 계획되고 있지만 우리 포항은 빠져 있습니다. 신공항은 지금의 대구 공항보다 멀어지면서 포항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 SOC 과정에 제대로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공항과 연결하는 그런 어떤 교통망도 철도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준비, 물론 사전에 모든 철도가 준비되고 그런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포항과 연계하는 아직 철도는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3선이 되면은 저희가 그 대구 경북 신공항과 우리 포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철도망을 구축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같이 함께 포함하자고 건의할 계획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그 신공항의 어떤 물류 그리고 우리 영일만의 물류 그래서 그 항만과 또 항공이 연결되는 그런 물류망이 형성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 철도망뿐만 아니라 다른 그 도로망도 더 촘촘히 좀 만들어서 이 대구 경북이 하나의 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물류 권역 또 경제 권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또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7번 이재원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 이어갑니다. 먼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저는 포항을 가장 잘 아는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 때 1차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빅시티 트러스트 미라는 구호로 포항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본 후보 공약집에도 포항의 희망을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포항 시민과 오랫동안 소통을 해왔고 경청해온 후보입니다. 포항 곳곳에 고민과 애정을 담아 포항 관련 책만 또 10권에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북구의 용흥동, 우창동, 그리고 중앙동, 두호동, 그리고 기계면, 청하면, 기북면까지 지금까지 우리 북구를 지역별로 알리는 책을 써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써온 그 책이 공약집과 다를 바 없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포항에 필요한 일을 잘 알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의대를 유치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의대 유치는 의사인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영일만 대교가 그냥 지나치는 다리가 아니라 영일만 대교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포항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7일에 포항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그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이 제안해서 이번에 선정된 건데요. 흥해 일원의 16만 평 부지에 조성이 됩니다. 포스코가 지난 포항이 50년을 먹여 살렸다면 2차 전지는 앞으로 포항이 50년 책임질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저희 공약인데요. 이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북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공약입니다. 북구의 KTX역이 있는 만큼 역세권에 문화, 스포츠, 예술, 평생학습 등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포항이 바다를 낀 도시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죽도시장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포항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먼저 기호 1번 오준기 후보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이재원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가공식품 수출 사업을 공약하셨는데요. 이미 인천항이 콜드체인 사업에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냉장,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는 공급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영일만 산단의 2차 전지 기업 입주로 벌써 전력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식품가공유통센터와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늘 생태계를 강조하는 걸 말씀을 해왔습니다. 우리 포스코가 있지만 어떤 제조업 기반의 그걸 이제 그 생태계가 확승이 안 돼 있으면 그 산업의 다변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이 업도 우리가 발전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공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제철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업 그리고 농업도 또한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에는 영일만 항이 있습니다. 영일만 항은 우리 물류 중심의 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영일만 항에서 우리 포항의 어떤 그런 수산업들이 가공산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부가가치 산업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해는 아시다시피 남북 교류가 현재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남북 교류라든지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어서 지금 동해안의 어떤 그런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활성되었을 때는 서해에 비해서 훨씬 더 동해안의 어떤 그런 가공산업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영일만 항에는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하셨던 그러한 것들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전력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도시장 마켓홀 조성을 공약하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죽도시장을 밀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건데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건지 좀 듣고 싶고요.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는데 상인분들의 걱정이 크고 또 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네, 질문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맞습니다. 4년 전에 아마 오준규 후보께서 마켓홀을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마켓홀은 네덜란드 노테르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마켓홀이죠. 결국은 이제 그 구도심을 어떤 시장이 있는 전통 시장이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랜드마크 시키고 더 관광의 명소를 시키느냐 어떤 이러한 것들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즉 정치인은 꿈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죽도시장은 우리 지금 포항시만 하더라도 웰컴 센터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죽도시장의 어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죽도시장을 좀 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꾸준하게 해왔는데요. 지금 우리 포항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동해안 최대의 시장이면서 정말 가지갈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시장인 만큼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는 좀 안 되었던 것이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의 마켓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하면은 명실상부한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죽도시장으로 개발되었을 때 우리 포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죽도시장이 좀 더 동해안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정재 후보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의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4월 11일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3가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5세부터 무상교육 보육에 대한 실시, 태권도장과 같은 예체능계 수강
학원을 수강료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늘봄 학교 전면 확대와 단계적 무상 시행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원 후보님께서는 그 다둥이 아빠로서 이런 보육 공약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공약집에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또 보육 관련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딸 셋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다둥이 아빠인데요. 저는 포항에서 셋을 놓고 키우고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 포항의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까지 저는 포항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의 영역과 해당 특정 부분의 어떤 교육 분야 행정 정책 간에는 언제나 대화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학부모로서 어떤 다자녀의 아빠로서 그런 교육계가 어떤 알아야 될 점 그런 것들은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육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후보 저 애들 셋을 제가 다둥이 아빠로서 제가 육아와 교육 특성의 그런 문제점의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듣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보육 관련 공약은 또 직접 또 아이를 키우셨다니까 다 잘 아실 걸로 보고요.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용흥 우창동은 교통 혼잡이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지 교통 환경 개선, 주차 문제 해결을 약속드렸고 읍면에 대해서도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후보님 공약집을 보면 지역별 세부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별 공약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읍면동의 지역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보충 질문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으면서 발로 포항의 북구는 거의 다 다녔다고 할 만큼 자부를 합니다. 용흥동, 우창동 말씀하셨는데요. 용흥동, 우창동 같은 경우는 제가 책으로도 낼 만큼 용흥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어떤 변화, 그리고 미래를 제시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국회의원은 큰 꿈을 그려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 전문가들 그리고 좀 소위 미친 공무원들 그러한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면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네별로는 우리 포항 용흥동하고 우창동 이러한 곳은 저희 예전엔 교통의 중심지였죠. 지금은 하지만 가장 낙후된 곳이 용흥동입니다. 제가 또 고향이 용흥동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 북구는 지역별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우리 흥해, 청하 그리고 송라 같은 경우는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어떤 어업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들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러스트 미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지방에는 흥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과 그리고 신항만이 있기 때문에 물류의 교통의 중심 그런 것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줄 수 있는 클러스터들을 만들 수 있는 한동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지역별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오중기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 이어갑니다. 먼저 기호 1번 오중기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를 키면 포항의 새로운 투자 소식이 들리는데 왜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매년 4,000명씩 포항을 떠나는가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재 후보는 대책도 없이 임기 8년 동안 같은 당 포항시장과 협력은커녕 공천 갈등이나 일으키며 소중한 시간을 갖다 버렸습니다. 지난 8년간 실력도 의지도 없었던 김정재 후보 이제는 심판해야 합니다. 최근 현역 의원 교체 지수가 58%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시민들의 평가도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과 설득을 실천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강덕 시장 등 여당 정치인과 과감히 협력하겠습니다. 저 오중기는 철강산업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포항의 다양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해서 지역 내 총생산 30조, 인구 6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4대 핵심 공약을 비롯해서 8개 분야와 50개가 넘는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포스텍 의대 신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핵심 공약으로 첫째,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일괄 배상을 추진하고 둘째, 영일만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전환하고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구 경북신공항 고속화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넷째, 애기평 등 공공기관을 포항에 유치하겠습니다. 신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포항, 누구나 살고 싶은 포항으로 포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준기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먼저 기호 2번 김정재 후보가 기호 1번 오준기 후보의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시죠. 네. 서포항 IC에서 포항 IC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공약하셨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제정고속도로는 통합체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요금 체계가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껏 구간 통행료 인하를 아무리 요구해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오준기 후보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잘 새겨듣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회사라든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포항의 기계에서 포스코까지 출퇴근하는 구간을 보면 양덕에서 출퇴근하는 수준의 공간입니다. 그런 데다가 기계 정도가 되면 이 포스코에서 기계까지 출퇴근 시간만 줄여지면 기계도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계 자체를 위한 공약이기도 하고요. 특히 기계 주민들께서 약 인구 2,000명이 십수년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관계자라든가 또 협력업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기계라는 곳에 정주 여건을 좀 만들어서 출퇴근도 하시고 해서 기계의 인군들을 늘려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관련 법안들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해서 반드시 좀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IC 통행료 꼭 인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산단 지정은 예타 보상 착공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후보님께서 영일만 산단의 국가 산단 전환을 공약하셨는데요. 현재 영일만 산단은 포화 상태고 2차 전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약대로라면 확장 부지도 역시 국가 산단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시가 급한 산단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예, 남구에는 지금 블루베리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산단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국가산단을 만들면 이점이 제일 있는 것이 정주 여건들을 개선하고 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 기업들이 못하는 지자체가 못하는 것들을 국가산단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 전기를 공급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포항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데 국가 산단으로 전환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한 예산을 좀 투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의 문제인데요. 이 국가 산단이 현재 A에서 Z까지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일단 한다면 그 필요한 부분들이 부지가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정재 후보님도 한 1,000만 평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생각되고 현재 저는 한 100만 평 정도부터 끄집어내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국가 산단을 통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7번 이재원 후보가 기호 1번 오준기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오 후보께서는 지난 2월 27일 지역 내 총생산 30조 그리고 인구 60만 시대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2021년 포항시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명목 기준 22조 원, 실질 기준으로는 20조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우리 포항시 경제 성장률이 현재 대비 무려 한 73%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제시한 수치인지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좀 높여서 이야기를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현재 포항이 약 23조 정도입니다. 구미가 28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스코를 한 12조 정도를 예를 들자면 13조 정도밖에 우리가 13조에서 15조밖에 못하는 거죠. 여기에 저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2조나 하고 있는데 구미에는 특정한 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8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포항이 십수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기간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구도 당연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포항의 경제가 엉망인 거죠. 저는 이게 23조에서 30조까지 가는 데는 좀 전에 뭐 다른 후보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영암만 대교 하나 넣는데 한 3조 되고요. 지금 철도 대구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 경북공항에서 포항까지 도로 하나 철도를 하나 놓으면 약 3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역 총생산을 높여 나가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니 지역에 가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안 만져왔다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필코 30조 시대를 열고 인구 6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현재 포항의 근로자는 남구에 12만 5천 명, 그리고 북구는 9만 3천 명, 총 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20년 통계로 북구에 20대 34세까지의 청년이 한 4만 명 정도고요. 어르신은 한 6만 명 정도인데 공약 중에 5만 명을 늘린다라고 있어서 여쭙고요. 청년과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이 일자리를 가진 셈인데 일자리 5만 명을 늘리는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3만 개에서 5만 개를 확장시켜내겠다 이런 공약을 질문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2만 개, 지금 현재 한 3만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일자리가 어떤 거냐면 뭐 전문가라든가 뭐 대기업에 취직돼 있다든가 그런 일자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죠. 이게 공원에 정비를 하신다든가 또 어린이들 등하교 때 관리를 하신다든가 또 쓰레기를 잘 이렇게 주변 정화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소일거리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간단합니다. 예산 투여하면 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투여를 못하니까 약 현재까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머물러 있지 않는데 국가 예산도 좀 따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또 어르신들이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계셔서 이런 것들도 잘 알려드리고 해서 현재 있는 3만 개에서 2만 개를 늘려보겠다 이런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데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되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소한 제가 약속한 5만 개까지는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포항 지역 이슈에 대한 공통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추모공원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인 그린바이오 파크 등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건립 예정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주민 간의 의견 차이가 계속 발생할 텐데요. 각 후보께서는 혐오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이런 문제의 핵심은 상설협의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분들,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구 정치인, 전문가 집단 등이 모인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께서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논란을 부추긴 음식물 폐기 처리 시설, 그런 문제가 바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상설협의체 구축 후에 건설 지역의 인센티브, 그리고 시설의 지하화 및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설치 사례가 있는 곳에 견학을 통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역 상생 발전이 가능한 부분을 주민들께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며 그러면 시행토록 하면 행정력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추모공원의 경우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하여 포항시로부터 지정을 받길 원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절차를 이유로 들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말까지 추모공원 예정지를 발표하고 이를 지역민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력 낭비, 시예산 낭비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지역 민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행정, 다시 말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이 원하면 약간의 무리수가 따를지라도 적시 응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삼선시장과 함께 의논해서 공공시설 건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리 목적으로 사기업이 추진하는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심판, 소송, 항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격렬한 시위로 방패장 건설을 막아낸 청하 주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정재 후보는 2022년 주민이 반대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안 된다고 장담했지만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어르신이 국회의원을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겁박하고 또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해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면담해서 사업 중단을 이끌어낸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포항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에코빌리지, 그린바이오파크 등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선뜻 환영하기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의 경우에 소득 창출 등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공론화위원회 등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에 나서는 지역을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과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지역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서는 님비 현상들 때문에 우리 마을에 꼭 받기 싫다 이런 것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갈등을 조절을 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세요. 추모공원이나 그린바이오파크 같은 공공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줌내 수용 여부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대화 설득입니다.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민의 행복 없이 시의 발전이 없고 또 시의 발전이 없이는 주민의 행복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요즘 다행히도 최근에 최신 기술도 도입이 되고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입견이나 또 막연한 두려움, 혹여 재산권에 악영향이 없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과 기관 간의 갈등, 또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주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설명의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전문가 포럼, 선진 사례, 견학, 연구까지 시민들에게 모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주민 설득 후에 이런 시설이 설치된다고 할지라도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화하는 등의 친환경 시설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설치 지역에는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인센티브와 같은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지금 현재 포항에서 진행되는 것은 향후 주민 설명회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저도 주민들과 또 포항시와 적극 협의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시설에는 첫 번째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에 주변 지역에 지원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KTX 포항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KTX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임시 공영주차장 405면이 폐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가철도공단은 포항역의 주차 대수가 기준치를 충족해서 주차장 추가 건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포항의 대표 관광지인 죽도시장과 스페이스워크에서도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변이나 주변 골목길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포항 곳곳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오준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페이스워크, 죽도시장 등 주요 관광지의 경우에는 이미 포항시의 개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KTX 포항역이죠. KTX 포항역의 이용객은 일평균 한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신설 당시에는 구 포항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주차 대수가 77대 정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현재 포항역에 들어서자면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교통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김정재 후보는 국가철도공단의 용역 대상에 포항역을 포함시켰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지금도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는 국가철도공단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 동해선 철도가 개통되고 임시 공영주차장이 폐쇄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김정재 후보의 공약처럼 단순히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만종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장을 2배 가까이 신속하게 확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 오준기는 동해선 개통, SRT 운행 확대 등 미래 교통 수요까지 고려해서 포항역의 유유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기존 주차장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 면수를 1,000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 대로와 직결된 신규 진출입로와 출입구 6교를 신설해서 포항의 주요 관문인 포항역의 교통난을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김정재 후보께 상당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포항시의 그 도심이나 주요 관광지는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주차난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편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의 경우에는 2023년에 공영 주차장을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스페이스워크나 환호공원이 굉장히 혼잡한데요. 다행히도 올 9월에 환호공원에 그 공영 주차 타워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포항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TX 포항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기 차량이 진입할 때 그
발생하는 병목 현상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RT도 증편이 됐고 또 인근 공영 주차장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위 간사가 되자마자 바로 국가철도공단 측과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얼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기,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기 추진 방안은 포항역 전면 도로를 개선하는 겁니다.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 도로를 차선을 6차로에서 7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를 지금 이전에서 동선을 분리하고 택시 대기 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중장기 추진 방안은 새로운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포항역 후면 주차장 그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사용에 필요한 시점과 또 포항시와 함께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포항시와 또 국가철도공단과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 공간의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물리적이라는 말은 공간과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현재 KTX역 일대의 차량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흐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진출입로의 타당성, 그리고 흐름과 방향, 정차와 주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KTX 역사 주변의 차량 혼잡 문제는 현재 포항역의 주차장 진출입 방향을 바꿈으로써 단기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오셨던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KTX역의 현재의 입구가 차량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짧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주차난 그리고 진입로에 어떤 들어가는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출구를 통하고 있는 그쪽을 입구로 하고 이쪽에 출구를 낸다면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만큼의 긴 흐름이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그 주차난이나 차량 막힘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 평면 주차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뭐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결국은 주차장에 입체화합니다. 주차 타워가 되겠죠. 주차를 하고 주차장하고의 역 대합실의 높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타워를 좀 높이면 역 대합실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도 확보가 되는 그러한 입체 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면 좋겠고요. 지금 주차장 건물에는 화장실과 같이 필수 편의시설을 주차 타워의 층마다 설치를 한다면 현재 포항역에 있는 어떤 화장실, 1층의 화장실과 2층 대합실 화장실이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0분 동안 자유주제로 상대 후보들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주도하시면 됩니다. 단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비어를 인용하는 등 허위사실 발언 및 인신공격, 또 비방은 금지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하고 상대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1분간 보충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하면 됩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 및 답변 순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주도로 총 1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를 상대로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그리고 피해자 가족까지 한순간에 나락으로 내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도 꾸준히 강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후보께서는 2014년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낸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처벌 강화가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시인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했냐 안 했냐 물으면 간단할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질문을 하셔서 예, 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약간의 해명을 한다면 저는 사실 10시까지 자고 새벽에 이제 사실 숙취 운전이 되는 셈인데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건절이 돼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경험자로서 더 잘 알고 있고요. 당연히 벌금을 올리거나 해서라도 저는 건절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 벌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100만 원이고요. 요즘은 훨씬 더 그게 더 올라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또 더 단절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건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이재원 후보께서는 총 31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셨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자녀분들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대학생인 장녀와 차녀 앞으로 각각 1억 6천, 1억 5천이 신고됐고요. 중학생인 막내 따님 앞으로 1억 5천이 신고됐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벌어들인 재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일 텐데요. 물론 관련된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부자 감세 반대 그리고 상속 증여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90%까지 상속 증여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후보께서는 야권에서 요구하는 상속 증여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저희 애들에게 증여세는 분명히 납부를 했고요. 자료를 했는데 냈다고 믿어주시니까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합법적인 증여가 있었고요.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는 거죠. 저는 증여세를 상속세 혹은 증여세 같은 경우는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치는 않습니다. 지금 세율이 이제 조금 구간이 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약 한 50%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걸 더 올리는 거는 90%까지 올린다라는 주장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주도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오준기 후보를 상대로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오준기 후보님 경력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대표 임기 종료 시점과 새 정부 출범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권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공공기관장들은 정권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소위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외에도 59명이 넘는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에서 버티면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오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공공기관 자리는 누가 나눠먹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김정재 후보님께서 지금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전현희 우리 위원장 이야기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주어진 임기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작은 기관이긴 하지만 제가 지켜야 될 시간을 다 지키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나올 때는 노조로부터도 박수를 받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매번 정부 때마다 정부가 바뀌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들 문제, 그다음에 더 특히 제일 대한민국 전체를 버텨줘야 될 아주 중요한 기관들만큼은 임기를 좀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들을 오히려
저희들은 임기를 제대로 좀 지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과 권한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과정에 혹시나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임기 중간이라도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세요. 네, 오 후보님 그 유세 때마다 제가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하도 억울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당시 청하 지역 노인정을 방문한 것은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제가 찬성한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제가 다수 주민들처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60대 초반의 이모 씨가 당신이라고 저를 호칭하며 제가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모 씨는 60대 초반으로 노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의도적으로 저를 도발했고 모든 과정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사과하라고 한 부분만 편집해서 퍼뜨렸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고 유세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김정재 후보님 이 말씀 들으니 참 답답합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변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죽도시장이나 우리 북부시장이나 나가면 현역 의원이 아닌 저보고 도둑놈이다. 정치하는 놈들 다 거짓말쟁이다. 정말 뭐 별 욕을 다 먹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 그거 저한테 하실 말 아니에요. 현역 의원들한테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김정재 후보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치하시면서 국회의원 하시다 보면 순간순간 욱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들은 저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녹취라든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그렇게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 특히 우리 지역 주민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고성을 질렀으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차라리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그분한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전후좌우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고성을 하고 또 급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주도로 총 1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기호 1번 오준기 후보를 상대로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원 공천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줄 없고 돈 없어도 의지 있고 지역이나 지역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그들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 정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우지만 시의원, 도의원들이 김정재 의원 사무실에 문제점을 들며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김정재 의원 사무실의 문제점을 그 일부 몇 명만 알고 계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무슨 변화를 만들어냈어야죠. 시민들에게는 비겁함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데서 이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낍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김정재 의원 당선을 위해 제일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건지 본인들의 공천을 위한 건지 시민들은 다 압니다. 오준기 후보님의 견해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하면 되나요? 이제 시간이 안 들어와서. 네,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기초의원이죠. 시의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있듯이 포항시에는 우리 기초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저 또한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권한을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과정에 불거졌던 참 많은 어려움들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한 기초의원들께서 아니
이쪽으로 가셨다가 저쪽으로 가셨다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우리 나름대로 힘들어하면서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반드시 저는 기초원 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 또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 해주세요. 예, 오준기 후보 공약집에 보면 시민은 외면하고 공천만 바라보는 국회의원 엄중히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현수막에는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라고도 쓰셨습니다. 시민 후보로 저 이재원을 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3명의 시의원을 뽑는 선거구에 2명의 후보만 냈습니다. 당연히 3명 뽑는 데는 3명을 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2명만 내다 보니 한 자리는 민주당 후보가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국민의힘 당원이었기 때문에 김정재 의원의 그러한 어떤 공천이 해당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공천에 대해서는 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민주당이 무혈 입성이라니요. 이재원 의원님 후보님 그런 건 좀 자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그거는 뭐 우리 이재원 후보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지금 너무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 권력을 얻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시민을 무시하고 살고 있고 이런 정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역구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편을 가른 것처럼 정치인들이 악용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숨어서 그걸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나눠먹고 있고 이런 게 지금은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재 후보 아까는 뭐 본인 변명을 하셨지만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시민들을 막 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혼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원 후보님도 열심히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저는 정치가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준기는 그동안 참 어렵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포항만 바라보고 우리 포항시민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 포항시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준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주도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정재 후보를 상대로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전 시의원, 이모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 당협 특보 기자회견에서 전 시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박모 사무국장의 지시로 후원회 사무처장이 후원회원 7명, 8명 정도인가?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전달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좀 대답해 주시죠. 그 사실 알고 계신지.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질문 아닌가요? 네, 질문 1분 동안 하고 답변해 하나요? 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국회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8년 동안에 약 9억 정도의 재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2016년에 빚이 5억 3천만 원, 예금 2천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 12월 재산 신고 때는 빚은 다 갚았고 예금은 2억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8년 동안 9억 정도 는 겁니다. 그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시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뭐 불법 자금 그런 선거 과정에 나왔던 그런 마타도와 흑색 선전을 지금 이런 후보자 공식적인 토론에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떤 이번에 흑색 선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정재라는 이름 석자 직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모 시의원 사건은 4년 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저는 종결된 사건이고 이 사건은 저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모 시의원의 사건인데 정확히 좀 알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빚이 2016년에 빚이 5억이었다. 그다음에 8년 만에 9억이었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9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저희 받는 세비가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저 지금 재산은 현재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과 재산을 같이 어머님과 같이 합산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재훈 후보께서 뭔가 계산에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계속해 주세요. 예, 앞에 두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은 박모 사무국장이 국회 사급 보좌관으로 등록된 직원이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이 모른다라고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검찰의 시민단체로부터 이게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재산 신고 내용에 보고 제가 뽑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4일에 서울에서 포항에 오셔서 3시 30분인가 도착했고 곧바로 경주로 가서 모 골프장에서 가면으로 골프를 쳤다라는 또 시도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북구 당협 사무국장의 해명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박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흰남노 겪은 지 1년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시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변호사 그 얘기는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때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과연 지금 그게 일방적인 사실 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방송에서는 저는 과연 이걸 다뤄도 되는 건지 제가 오히려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제 선거 때 시민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힘내, 걱정하지 마, 김 의원 일 많이 했잖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할 정도로 시민들이 아주 지긋지긋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일반 여론조사나 그리고 경선 당원 여론조사에서 약 68%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사실이고 시민들이 평가하기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런 정말 마타도아 선전 이제는 더 이상 시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공천 얘기를 하시던데 골프 얘기는요. 지금 흰남노가 1년 전에 벌어져서 골프 치면 안 된다? 제가 사실 골프 초심자라서 골프를 가끔 칩니다만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쳤다라는 걸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천을 잘못했다. 네, 답변 시간 여기서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오중기 후보 주도로 총 10분 동안 토론 진행할 텐데요. 먼저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상대로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의 일부 시도 의원과 전 당협 홍보특보가 김정재 후보의 수많은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재 후보가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 지역구의 사업비 정액을 요구했던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옹호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보며 산적한 포항의 현안에 왜 외면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공천 갈등 등 분열의 정치, 지역은 외면한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 의혹,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많은 흑색 선전들은 사실 무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증액을 장제원 의원 측이 요구했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 집행부가 정부가 예산을 누락시켜서 제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누락시킨 예산을 자기들이 실수로 누락시켰다고 그 비목을 바꾼 것입니다. 예산을 따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 변경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예결위원이 아닐 때는 예결위원들에게 저희 지역 예산 많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나친 억측이고 양평고속도로는 제가
그 국토위 간사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의 간사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그 지역 그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속도로 지금 건설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거기에 땅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하면서 이거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양평고속도로는 저희 국회의 일로서 한 것이지 더 이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끄러워해서 사퇴하라고 그러는데요. 사퇴할 일도 없고 사실 무근인. 네, 답변 시간 종료가 돼서요. 계속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다시 정정드리면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로 하나라도 드러나면 사퇴하시라는 이야기고, 그간에 수많은 일이 분잡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후보가 내세운 성과 중에 지진특별법은 170명 찬성에 고작 자유한국당은 5명만 찬성했고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영일만 대교 포항수서 SRT 노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한 거 아닙니까? 불철주야 노력한 포항시 공무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특별법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준 민주당에게도 감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거셨던데 지금쯤 뭐 하시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십니까? 저도 용산 가서 1인 시위도 했지만 정부가 26년 만에 의대 정원을 추진한 이 좋은 시기에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단 한 명의 의대 정원도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시길. 네, 지진특별법은 제가 초선 때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통과시킨 제정법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허대만 남구의 위원장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오준기 후보를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특별법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 발의를 해주고, 그 당시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당론으로 정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안이 2019년 11월 27일, 11월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당시는 공수처법과 그 선거법 때문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안이 걸려있는 와중에 우리 지진특별법만 특별히 빼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물론 사전에 모두 다 동의를 구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우리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다 노력해 준 것으로 제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법안입니다. 네, 답변 시간 종료가 됐고요.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주도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7번 이재원 후보를 상대로 5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에 우리 김정재 후보님이 지금 심각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고 계시는데요. 지진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를 했다니 정말로 이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171명 찬성 중에 자유한국당 5명이 찬성을 했고요. 170명 중에 165명 중에 대부분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재원 후보님 차례니 제가 이재원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야당 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춥고 외로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이제 억울하셨으면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오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짠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재원 후보는 배제되고 이제 다른 두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김정재 후보가 선정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에 윤석진 후보도 또 선택을 하셨다가 결국에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가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포항 북구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 토론에도 있었지만 가장 어떤 비리의 문제도 좀 나왔고요. 제가
일일이 다 뭐 방송에서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바른 말씀 드렸던 것처럼 포항 발전의 가장 저해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을 교체하는 것을 제 공약 1호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마음인데요. 말씀하셨던 그 과정에서 저는 경선의 링 위에 올라가지를 못했죠. 다른 후보가 올라갔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 후보를 도와서라도 현역 의원이 교체되면 우리 포항에 그래도 또 새로운 어떤 정치가 시작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분을 지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시 도로 현역 의원이 공천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지금 같은 어떤 그런 구도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와서라도 제가 어떤 그 현역 의원의 그 당선을 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 더 있는데 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해주세요.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관계가 있다면 저는 뭐 하고 싶은 말씀 좀 다 하시라 이렇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재원 후보가 이제 공약 발표하신 것 중에 인공성이라든가 대규모 국비 확보가 필요한 이런 사업, 특별법 제정을 뭐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오셔서 당선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거대 양당 구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해 가기에는 좀 힘겹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지 후보가 재선의 여당 소속이지만 각종 의혹이 많고 또 같은 당의 시장, 일부 시도원과의 불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지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대 출신이죠. 그래서 다소 이런 정치적인 언어가 불편하거나 우리 지금 청취자 듣고 계신 분들한테 보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전달된다고 믿고 있고요. 김정재 의원은 정치학과 출신이실 겁니다. 정치외교학과 출신일 텐데 저는 꼭 정치외교학과 출신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꿈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무소속 후보지만 어떤 예산의 문제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현 김정재 후보가 꿈이 있는 정치인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꿈을 제시하는 정치인인지를 보면 저는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는 결국 시민들에게 뭔가 나도 저 사람을 배워봐야 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살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늘 지금 보면은 북구 당협에서 어떤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싫어하죠. 그럼 정치를 싫어하게 되면 혐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네들의 리그는 더 심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 가장 어떤 중심에 김정재 의원이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다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의 합계 출산율은 0.85명으로 경상북도 평균인 0.86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 포항의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관 통폐합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포항을 포함한 전국적인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인구 위기에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먼저 기호 7번 이재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세 딸의 아빠로서 누구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후보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출산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결책을 내놓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는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우리 포항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나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의 대처 방안 중에서 저는 젊은 계층이 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약으로 낸 바 있습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외부에 나갔던 청년들이 포항으로 돌아왔을 때 정착을 돕는 유턴이 되는 거죠. 제 같은 경우도 포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의과대학을 다닐 때 잠시 포항을 떠났다가 면허증을 따고는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유턴을 청년 유턴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귀향 청년들에게는 창업이나 취업, 육아와 주거 등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저는 공약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을 구축해서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업체 직결 구역에 워킹맘 도우미 연합시설 혹은 방학 중 아이 돌봄 지원, 비용 지원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의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지난 2004년 시작한 지역가족연합이 2023년에는 독일 전역의 520개 조직에 회원수만 18,900명 정도 될 만큼 정착해서 지역사회 인구 정대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동시에 나서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안정된 생활 속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저출산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포항은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1%를 넘어 유엔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피부형 인구가 증감에 따라 청장년층이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부담을 줄이고 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될수록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특히 국민의 90%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편적 통합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기존 2만 개에서 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맞춤 홍보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무상 대중교통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책은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장년층의 삶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를 젊게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1억 대출을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 시에는 주택을 제공하고 출산 자동 육아휴직 등을 도입하는 등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게도 이에 맞는 혜택이 필요합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포스코 등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서 더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포항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상 새해 첫 달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데 올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7.7% 감소한 2만 1,400명 정도였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6명이 됐는데요. 올해 0.6명대로 내려앉을까 모두들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위기는 우리 포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고 있고 유년 청년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수는 비중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 변화인데요.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포항시도 최근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양육이나 교육, 주거, 교통 각 분야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비율 협의를 위해서 관련 법과 지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결국은 주택 문제와
보육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의 생활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동권 보장이나 세탁, 가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경로당 지금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점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확충하고 특히나 그 무상 대중교통 지금 최근에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만족도를 높일 때 해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오준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이제는 오준기의 지심을 받아주십시오. 포항만 바라보며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50개가 넘는 저희 공약과 비전을 포항 발전을 위해 서고 싶습니다. 단순히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했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8년 겨울 처음 출마했을 때의 벽보입니다. 포항을 사랑해, 나는 준비됐어.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끝까지 포항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김정재 후보도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부자 서대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 의원에 출마해 2선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포항 시민들이 지진과 흰남노로 고통받을 때, 포석화의 갈등으로 분노할 때 철저히 외면하고 김건희 일가의 투기 의혹을 대변하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나 집중한 이유를 말입니다. 포항에 서울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포항에는 포항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저 오준기 포항 시민들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나눠지고 가슴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갈등은 풀고 포항의 미래는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2년 뒤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한 번만 믿고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변하지 않고 늘 곁에 있겠습니다.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바꿔주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기호는 달라도 당은 달라도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포항을 위한 마음, 모든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한 우리 포항의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후보께서 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향해 가는 길에 성장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발목을 죄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마음이 되어 포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영일만 대교의 조기 착공과 완공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포항을 물류와 관광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의과대학 역시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은 물론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란 없습니다. 오로지 도전과 성공이 있을 뿐입니다.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포항 발전을 위해 기호 2번 김정재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늦은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7번 이재원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오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제가 서툰 면이 있었을 겁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TV 보시면서 혹시나 마음 졸이지 않으셨을까 내심 걱정이 됩니다. 무소속이다 보니 혼자 다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리 인사를 하고 밤늦게 KTX역에 막차 타고 오는 분들까지 인사를 하고 이렇게 TV 토론에 나오다 보니 다소 불편하게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상대가 8년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까지 하면 16년 정도의 이런 의원 활동을 하셨고 또 다른 한 후보는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 그분들과 비교가 확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토론을 잘한다 해서 정치를 꼭 잘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진심이 전달되는 그런 후보로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가 힘없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 시민의 중심에 정치가 우리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메기도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메기가 공천을 받으면 택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병원을 그만두고 정치에 나왔습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천 링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무소속은 제가 포항에서의 무소속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포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용기가 없었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음 기회를 보겠죠. 자기를 위한 기회가 아닌 포항시를 위해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무소속도 당선된다라는 우리 포항의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 기호 7번 이재원입니다. 네, 포항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한 표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약 6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표의 가치는 모두 유권자들에게서 새로 세금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단 한 표도 소홀히 해선 안 될 텐데요. 다가오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일이고 또 일주일 후인 10일은 선거 당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펼쳐주신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